근데 사실 전 또 궁금한 게 10년이나 관계 없을 때는 뭐 어떻게 풀었어요? 자위도 좀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다 터졌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업소를 간 거예요. 없어. 그런 쪽으로 푸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복잡해요. 그걸 이렇게 푸시면서 그래도 좀 해소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성욕이고 뭐고가 아니라 진짜 살려고 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 거기서 그냥 남자랑 뭐 잠자리도 잠자리인데 뭐 좀 대화도 하고 계속 붙잡고 이제 하소연하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도 애들이 바뀌잖아요. 네. 서너 달 지나면 이제 바뀌고 그러면 또 이게 좀 몇 번 봤던 사람이 나가면 또 쇼크가 오는 데서 제가 또 한두 달 아이고. 끊었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횟수는 줄었는데 뭔가 답답해요. 그 없어 다니는 거를 남편분께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나 작년에 얘기해서 나 접수 다닌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됐다.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거든요. 원래 감췄는데 남편이 너무 놀랐나 봐요. 왜냐면 저는 평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갔냐요. 그래서 내가 섹스도 하고 싶고 답답해서 갔다고. 근데 너무 놀라요. 이제 그다음부터 비뇨기과 다니더라고요. 아, 놀라셨구나. 집이 파탄이 나니까 이제 얘 아빠가 어떻게든 좀 가정 복구해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좀 싫다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상처 입지 않을 수가 없죠. 아빠는 엄마한테 폭언하고 둘은 계속 싸우고 엄마는 2년 넘도록 업소를 다니고 그쵸.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는 어렵죠. 그 상황에서. 그 애기가 아마 제 그 불안한 심리 상태 느낄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애기 앞에서는 안 싸우는데 사이 안 좋으면 알잖아요. 알죠? 공기로 다 공기로 알죠. 느끼죠. 지금 증상은 전체적으로 그냥 병적인 증상이 제일 크세요. 물론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게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심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악화시킨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화병 언니의 지금 우울증이나 화병의 근본은 제가 볼 때 자라오신 그 환경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쵸. 그렇게 굳어진 상황에서 그 구원자가 되줄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좋지 않았던 인지 구조가 막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과 화병과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서 일단 업소를 가시는 걸 일단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업소를 다님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더 악화될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객으로 보고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남편이 잘하고 있어도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힘드신 것 같고요. 부부관계는 꼭 남편의 성기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부부관계에 관련된 도구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노력하려고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만족은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부부관계가. 저도 좀 소개. 그런 노력이 아니 나중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신 건데 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회복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 그거를 굉장히 느꼈어요. 네. 물론 이제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제가 볼 땐 본인의 화병 언니의 본인의 문제부터가 이미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뭐 남편 탓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업소는 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화병 언니가 남편한테 어쨌든 섹스리스부터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업소를 가는 게 제가 볼 땐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시고,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그냥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이제 남편이 그렇게 뭐 성적인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됐다면 지금은 사실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거든요. 법률적인 법적으로. 부분.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했잖아. 지속하는 거를 이 남편이 허용했다라고 해석이 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성관계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네. 같다. 본인도 기능상 문제도 있고 근데 애기 아빠가 남자 뭐라- 문제는 자기가 모른 척 해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대요. 그러니까 굳이 내 앞에 말하지 말아달래요. 그냥 모른 척 하겠대요. 제가 볼 때는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 크고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데서 지금 양가 감정으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양가 감정은 사람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감정이거든요. 양가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걸 양가 똑같이 감정이라고 그래요. 선택할 수 없이. 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밉지만 사랑하는 부분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끼리 전 진짜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랬어요. 차라리 진짜 다 100% 못돼 처먹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요. 제가 결혼 전에 그렇죠. 제가 겪어봤거든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내 이 양가 감정을 너무 이해를 해요. 아이들도 이제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이 제일 좋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양가 감정이 오랜 시간 시달리면 20살이 넘으면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 두 가지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드시죠, 지금. 누구도 그거는 알아줄 수 없다는 심정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랑 얘기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키를 남에게 쥐고 있게 그렇죠. 맡기면 안 되죠. 맞아요. 물론 네, 완벽한 네. 해결은 없겠지만 네. 해결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 키를 자신이 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느낌이 그래서 그래요. 키를 업소에 가서도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남편 이렇게 네가 때로는 바뀌어라. 노력한 남편에게 쥐어준다든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기대를 했는데 이제 실망이 또 큰 거지. 제가 사실 그동안 힘든 게 네. 제가 신경정신과가니까 해리장애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일을 겪으면 그게 떠오른다는데 저도 이게 지금 뭐냐면 2년 동안 힘든 게 쫙 떠오르고 이제 뭐가 고민이 되냐면 작년 재작년도 업소 한번 싹 다 끊어보고 남편한테 잘하면서 이렇게 막 지내봤는데 한 보름 한 달 지나면 이게 막 떠올라요. 해리장애인데 약에 대한 처방이 더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지금 실질적인 가족들과 따뜻한 이런 대화나 화해가 필요한데 그 신경과를 가면 이제 정말 양만 늘려서 제가 혹시 그게 안 맞으면 좀 바꿔보셨어요? 예를 들어 병원이나 병원도 상담 바꿔야 되고 그렇지. 상담도 바꿔보셔야 응. 돼요. 이게 지금 약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런 모든 고통과 이런 거는 이제 남편 탓이 솔직히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화병 언니는. 절반 이상은 되는 거. 절반 이상? 그럼 나머지는요? 제 생각에 우리 친정 탓이 한 4, 남편이 6 그러지 않아요? 대한 트라우마? 제가 볼 땐 반 바뀐 것 같아요. 친정 쪽이 6이고 남편이 4 같아요. 심리 상담소도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친정 탓도 있고 남편 탓도 있고 그다음에 갈등 기간이 너무 길었다. 맞아요. 이 세 가지. 사실 화병 언니 같은 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본인의 문제를 뿌리 깊이 드러내서 찾아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혼이냐 이혼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네, 그 맞아요. 문제를 먼저 찾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해질 수 있고 남편이 뭐 성기능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깊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던 이혼이 두렵다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게 지금 본인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단 말이에요. 제가 살면서 더 느껴요. 저도 아직 뭐 다 살진 않았지만 결핍 없는 사람은 없죠. 네. 없어요. 네. 다 정도의 차이지. 그럼요. 근데 사실 이런 상태는 아이의 연령대를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1차 사춘기. 예, 그래서 정말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본인도 그렇게 유년 시절이 좀 좋은 기억이 많이 없다고 하셨으면 아이가 얼마나 또 불안해할지도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은. 근데 이분은 그걸 염두에 둘 만큼 지금 여력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진짜 제시를 좀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본인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네. 어떻게 네, 집중해서 집중할까? 본인이 치유하는 데만 오로지 지금 올인하셔야지 업소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현숙 씨 말대로 키를 남한테 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심리 상담을 끊으셨다고 하니까 잘 맞는 분을 만나셔서 어릴 적 트라우마부터 치료를 해 가시면 내 지금의 화나 지금의 그 외로움 또는 공허함 이런 우울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뿌리부터 찾게 되거든요. 그 뿌리를 찾아내시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먼저 목표로 삼으셔야지 지금 남편 문제에 집중하실 때는 아닌 거일 거예요. 그 순서가 네, 좀 그런 남편하고는 일단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실천이 바뀌죠. 그럼요. 결론은 일로 가라는 거야? 결론은 일로 결국은 가라는 나 거네. 영업한 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는 영상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그냥 업소 다니지 말고 지금 예쁘시고 충분하신데 남자친구를 만나세요.
결혼하고. 네. 이거 말씀드릴까요? 시시비비 하지 말고 걔네들이랑 이거 100% 방송 나가요. 네, 말씀드려요? 100% 나가요. 바람을 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부터 본인 정리하시고 본인의 본인 심리적인 마음부터 걸 치유를 해야 된다, 치유해야 이거예요. 되는 게 첫 번째. 아이 입장에서는 정리가 되고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더 납득이 될것 아니 같아요. 지금 아이 입장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니 아이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아니 엄마 본인이 죽게 생겼다니까 엄마가 살아있어야 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혼이 어렵다면 조론을 택하시든지 그런 결과는 어떤 일단- 어떤 정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쓰세요. 네. 응, 약정서. 우리 서로 응. 그렇게 서로 네 합의봅시다. 합의 봅시다. 합의. 네. 약간 그 합의서 화야. 네.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다니면 좀 나을까요? 이게 상담도 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랑 맞아야 된다니까. 자기랑 맞아야 돼요. 맞아, 그러면은 맞아. 일단 저한테 오세요. 어쩔 수 없어. 일단 별거를 이분한테 해보세요. 자꾸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일단은 자기한테 잘 나한테 와라. 영업하러 오신 거 아니죠? 일단 한 3번 정도 가보고 결정합시다. 아니 진짜 3회까지는 조금 네. 검증이야. DC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진짜로 진심해요. 네. 진짜 한번 제대로 된 그거를 시도를 해보자고요. 좀. 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 결심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불신이 깊다그러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 근데 결국 해결은 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결론이긴 하죠. 네, 그렇죠. 결국 도움을 받지만 결국 결론은 변화는 내 내가 해야 자신이- 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 저는 뭐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뭐 다 풀려고 온 건 아니고 아닌 네.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심리상담소에서 많이 했는데 그냥 좀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고 싶어서 진짜 나왔어요.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좀 기를 받으려고 그리고 제가 원래 김현숙 씨도 옛날에 좀 재밌게 방송 봤는데 이혼하셨다고 하니까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냥 나와봤어요. 자꾸 혼내고 없어 끊어요 막 이러고 뭐 끊어야죠. 실망하지 마요. 그리고 애기도 작년에 저한테 뭐 쇼윈도도 좋고 별거도 좋은데 이혼하지 말래요. 아무튼 제가 이것도 너무 비수 같아서 근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다. 혹시 엄마가 나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별거에도 좋고 주말부부도 좋고 다 좋은데 이혼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어릴 때 이제 힘들었잖아요. 나 이제 내가 끊어야죠. 내가 딱 끊어야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저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것도 알긴 알거든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혼자만 해결하려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힘드셨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진짜 더불어 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매번 응원합니다. 행복할 수는 네. 없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